자, 우선 여기 단어 공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스탠다드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 문자 확인을 한 지우야. 스탠다드의 뜻은? 스탠다드, 우리말로 번역은? 스탠다드, 정석? 네. 표준이라고 번역합니다. 뭐 비슷하네. 표준. 그 다음 포텐셜은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잠재는. 포텐셜은 전이. 전이. 그래서 스탠다드 포텐셜 우리말 번역은 표준 전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말뜻은 첫 번째 스탠다드 스테이트 라는 말을 하나 알아야 돼요. 자, 스탠다드 스테이트 우리말 번역은? 스테이트가 주니까 표준. 주요, 주. 스테이트가 주, 미국의 이제 미시시피 주, 뭐 뉴욕 주 이런 것처럼 스탠다드 주가 새로 있군요. 미국의 53번째 주, 미국의 52개 주인가? 하여튼 이지 새로운 53개 주 바로 스탠다드 스테이트. 대단해 지우. 야, 미국이 새롭게 행정구역을 재개편했군요. 야, 미국의 새로운 53번째 주 스탠다드 스테이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 여기서 스테이트의 번역은 표준 상태. 스테이트를 주라 번역하다니 대단하군요. 네. 영어를 많이 못해요. 좋아요. 기체 상태 영어로. 게스 스테이트. 게스 스테이트인데 그걸 게스 주라고 안 하잖아요. 기체 주? 게스 스테이트 기체 주. 게스 주. 네. 제 영어를. 좋습니다. 유지란 말 알아요? 유지? 유지란 말 알아요? 김건희가 김건희하고 유지라고 쳐봐요. 김건희 유지. 김건희 유지. 또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지. 맞습니다. 네. 저러니까 개콘이 망하죠. 뻥뻥한 유지하고 운동만 한 번씩 멤버 유지.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로. 예? 김건희 씨. 그 사람 명목상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박사학위가 있는데 박사학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박사학위를 내려면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을 누가 대필해 줬나 봐요. 대필해 준 건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글을 따온 건지. 근데 그걸 영어로 써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영어로 누군가가 써야 되는 걸 한글로 유지하다. 뭐 이런 단어가 있는 거. 유지는 여기서 메인테인이잖아요. 근데 이걸 영어로 유지라고 쓴 거예요. 영어로 바꾸면서. 그런 식으로 논문을 제출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논문을 제출을 하면 억셉이 돼야 돼요? 리젝이 돼야 돼요? 리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억셉이 됐어요. 몇몇 대학에서? 저기 국민대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더라? 숙명여대인가? 거기가 김건희의 그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이런 식으로 쓴 걸 받아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왜냐? 석사 박사 심사위원들을 자기의 주가 조작에 참여시킨 것 같아요. 주가 조작에 참여시켜서 수십억씩 돈을 벌게 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로 논문을 이따구로 냈는데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준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저기 게스 스테이트 이거를 지우는 기체주. 갑자기 김건희의 유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네요. 김건희의 유지,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지우의 기체주. 좋습니다. 네. 완전 재밌는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기 누구냐 저 지우는 김건희랑 통한다. 네. 김건희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성형보다 안 좋아해요. 뭐라고? 저는 성게 안 좋아해요.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뭐 anyway 자 어쨌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유 참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잘 하잖아요. 공부 잘 하고 예를 들면 대학도 좋은 데 가요. 대학도 좋은 데 가고 그 다음에 꽤 논문도 잘 써요. 논문도 잘 써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요. 뭐 석박사 학위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꼭 오퍼가 오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이상한 데서 전화가 와요. 이상한 데서. 나 같은 경우는 삼성한테서 전화를 받아봤어요. 뱃살 들어네. 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뭐 잡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존 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네. 오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시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삼성에서 전화를 받아본 적은 있는데 근데 어떤 전화가 여러분들 같은 학자들한테 오기도 하냐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일본 대사관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저 누구냐? 저 누구야? 준서가 그 일본 대사관한테서 준석이한테 전화 오면 자기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럽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내가 일본에 여행 가려고 비자 신청한 것도 아닌데 일본 대사관에서 먼저 연락이 와. 이상하지? 그럼 전화를 딱 받아보면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거의 보이스피싱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이야? 뭔가 하는데 전화가 너무 공손해. 너무 공손해. 고니치와.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일본 사람이 자기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세요? 야 저기 그 박준석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 누구세요? 저 여기 일본 대사관입니다. 연락이 와. 그래가지고는 얘 누구신데 그랬더니 저 이번에 일본에서 박사님 하시는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세미나가 열리는데 그거 관련해서 업무 협약차 그 교수님 좀 만나 뵈려고요. 전화가 옵니다. 그럼 준석 이렇게 공손하게 전화가 오면 NO 할 거예요. 예, 한번 만나 뵙죠 할 거예요. 예, 뭐 이거 그렇게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근데 거절할 이유, 예 알겠습니다. 연락 받고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사람 만나요? 그러면 진짜로 멀끔하게 생긴 일본 사람이 찾아와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갑니다. 아주 그냥 좋은 얘기들만 합니다. 그냥. 그러면서 어떡하게요? 명함을 준 건데. 돈을 놓고 갑니다. 돈? 얼마?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그럼 생각해봐. 지우야 100만 원이 뭐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일단 작은 돈 아닌데.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만 원이 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누가 준다면 나빠요, 싫어요? 좋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 사실 그런 돈 함부로 받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 돈 받는 장면 찍혀가지고 나중에 뇌물수수 이런 걸로 들어가면 쇠고랑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대사관 직원은 하는 말이 이 돈은 드셔도 안전합니다. 일본 정부가 세탁을 해서 완벽하게 추적 불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교수님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하고 100만 원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 돈을 왜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저 일본 정부가 이렇게 후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편하신데 아무 데나 쓰셔도 됩니다. 하고 100만 원 주고 갑니다. 그러면 저기 준서가 얼떨떨한데 자기 사무실에 누가 100만 원 두고 가면 기분 어때요? 김치. 뭐
좋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병번은 받긴 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러고 넘어가겠지, 그지? 근데 놀라운 건 보름 후에 그 직원이 또 전화 옵니다. 또 전화 옵니다. 그래서 또 전화 받아서 박 교수님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잘 있죠 하면서 그 직원이 저 또 일이 생겨서 한 번 더 교수님 찾아뵈려고 하는데 가도 될까요? 할 겁니다. 그럼 준석이는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할 거예요. 오라고 하겠어요. 오라고 하겠죠? 불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찾아와요. 그래서 또 와서 한 30분 차 한잔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 하면서 또 갈 때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200만 원 넣고 갑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준서가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어요? 기분 어때? 좋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만날 때는 500을 주고 갑니다. 네, 500 주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500 주고 가는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일본에서 저희 이거 관련해서 학회가 열리는데 학회에서 교수님 정식으로 초청을 했으니까 여기 좀 와주시겠습니까? 라고 공손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 그 대사관 직원이 하는 말 바로 뭐냐? 그리고 항공편과 숙박은 저희가 다 예약을 해두었으니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준석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신호는 확실합니다. 진짜 대사관에서 온 거 맞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온 거 맞습니다. 신호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100중 가죠. 공짜인데. 그리고 여러분 학자들에게 학회는 뭐 하는 거죠? 학자들이 학회 나가잖아요. 학회 나가서 뭐 하게요? 베케이션입니다. 노는 겁니다. 학자들에게 학회는 그냥 노는 겁니다. 공금을 활용해서 노는 겁니다. 학회에서 뭐 중요한 얘기 1도 안 합니다. 학회에서 중요한 얘기 왜 안 해요? 그럼요. 내 연구 결과 새 나가는 건데 누구 좋으라고 거기서 내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학회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모여서 공금으로 노는 겁니다. 그럼 일본에서 학회 있는데 일본 정부가 숙박비도 대주고 교통비도 대주고 그럼 완전 장땡이죠. 딱 가면 호텔도 존나 좋은 거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일본 관광시켜줍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날 1,000만 원 주고 갑니다. 와 잠깐만 1,000만 원, 500만 원, 300, 네. 2,000만 원? 보름 만에 2,000만 원을 벌었어. 네. 이런 식으로 그 관계가 6개월, 1년, 2년, 3년 정도 계속 지속됩니다. 한 2억 정도 받겠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대사관 직원에 대한 인식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과연 그 대사관 직원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놓고 가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 그 대사관 직원은 정말 대사관 직원일까요? 그 자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본에서 세탁해서. 바로 일본의 관방부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일본 관방부고 그 대사관 직원이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대사관 직원이 아닙니다. 바로 일본 관광부 직원입니다. 관방부. 그러면 이 관방부는 뭐 하는 곳이냐? 관방부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이 관방부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우리나라에는 관방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일본은 정치 제도가 어떻게 돼요? 일본은 정치 제도가 그 입헌 군주제죠. 입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가장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죠. 근데 총리는 사실 명목상 1인자예요. 명목상 1인자라는 얘기는 명목상 2인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일본 정치에서
바로 관방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내무부, 국방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관방부란 말은 안 들어봤죠. 네, 일본에만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정치 구조가 총리가 1타고 관방부 장관이 2타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명목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관방부 장관이 사실은 실제 1인자입니다. 관방부 장관이 실제로 모든 걸 실제 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요 둘이가 한 몸입니다. 한 몸이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총리를 일정 기간 하다가 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총리가 누구? 얘가 그 다음 총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일본 정치 구조에서 관방부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럼 이 관방부가 뭐 하는 부서냐? 바로 이 관방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관리 부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일제시대 때 식민지 운영했죠. 대표적인 식민지가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만 했어요? 다른 나라도 많아요. 동남아 많은 나라들이 십수여 개국이 일본의 그 식민지였거든요. 그럼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면 그 식민지의 입법, 사법, 행정, 경제를 다 관할하죠. 그럼 생각해봐. 5천만 명 모여있는 우리나라도 입법, 사법, 행정, 경제 일이 별로 없겠어요? 존나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지겠죠. 사실 식민지를 운영하는 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엄청난 테크닉을 요하는 일이겠어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민지를 한 나라도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무렵 십수개 개국을 식민지를 운영하던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일본에는 어떤 부서가 필요하겠어요? 그 식민지 전체의 입법, 사법, 행정, 경제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모이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죠. 그게 관방부예요. 그러면 식민지 시대의 관방부는 아무것도 아닌 부서겠어요? 권력 1순위겠어요? 권력 1순위인 거예요. 그게 일본엔 아직도 남아서 관방부 장관이 일본의 정치 권력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방부가 일제 식민지 관리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관방부가 일제 식민지 관리를 하는 기술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테크닉. 가장 중요한 테크닉. 그게 바로 밀정입니다. 즉 관방부는 일제의 밀정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제시대 때 왜 한국 사람들은 일제의 밀정이 돼요? 왜 같은 나라 사람들을 배신하고 일본 편에 서서 친일파가 돼가지고는 밀정이 왜 돼요? 정답. 돈을 존나이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밀적 월급 얼마게요? 지금 가치로. 지금 가치로 월급. 월급이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와, 거의 의사급인데? 예, 좀 못 버는 의사 선생님쯤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사실 커요, 작아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데 월급으로 600 이상 들어온다. 자, 좋은 직업이에요, 안 좋은 직업이에요? 존나이 좋은 직업이죠. 존나이 좋은. 이런 밀정을 지금 일제시대 때 몇 명 정도 운영했다? 추정인데 한 10,000명 정도 운영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월급 1,000만 원이고 12달이면은 그냥 퉁쳐서 1억이라고 치자. 연봉 1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연봉 1억짜리 사람을 10,000명 운영해. 그럼 1억짜리가 10,000개면 얼마야? 1억이 10,000개면 얼마야? 1조 정도 되죠? 맞나요? 맞아요? 즉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의 밀정 관리하는 데만 1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식민지가 우리나라만 있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다 있어요. 다 있죠. 그러면 그렇게 치자면 이 관방부가 1년에 움직이는 돈이 조그맣다는 얘기예요? 무지막지한 부서라는 얘기예요?
1년에 수십조 원의 돈을 끌어다 쓰는 부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서예요. 근데 지금 식민지를 뭐 다시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런데 관방부를 아직도 운영하고 일본 내에서 아직도 관방부가 최고의 권력을 만들고 있죠. 갖고 있죠. 이 말은 관방부가 여전히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와, 레전드. 그래서 일본은 주로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밀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밀정을 키웁니다. 그리고 1년에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적다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죠.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이 밀정의 대상은 누구냐? 자, 지금의 밀정은 일제시대처럼 총칼로 싸우는 밀정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의 밀정은 누구를 타겟으로 밀정을 만드냐면 바로 대학 교수, 언론인, 정치인,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친일 세력으로 만드는 게 이 관방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냥 신문 같은 데서 이상한 유명한 사람이 친일 발언하는 경우 있죠. 네. 이겁니다. 오, 잠깐만.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도 되게 친일 인플루언서들 있는 거 알아? 유튜브에? 유튜브에 가면 친일 인플루언서들 있어요. 그냥 이게 다짜고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존나 까고 일본 최고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들 유튜브 들어가면 있거든요. 걔들 다 요 관리 받는 거예요. 요 관리 받는 거예요. 백인들 중에. 뭐 뭔지 알겠어요? 그런 식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인플루언서, 그리고 정치인이니까 이거 어느 나라 정치인이겠어요? 미국이요. 자, 미국 정치인 매수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 결정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어마무시하게 주죠. 그래서 일본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이 일본 관방부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그러면 이 정치 자금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올까요? 관방부의 돈이 안 들어올까요?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정치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몇몇 정치인들 중에 저 사람 왜 이렇게 친일이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력하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강력하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아까 내가 여러분들이 학자인데 대사관 직원이어서 돈 주고 한다고 했죠? 돈 주고 한다고 했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돈 받아본 사람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인터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아무 대가 없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씩 두고 하면 여러분 일본의 나쁜 정책 결정할 수 있겠어요? 하기 어렵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람을 친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서? 여러분들 같은 고학력자들에게 닥칠 수도 있는 미래예요. 일본은 이런 관리를 언제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테크닉을 개발해온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당부, 진짜 미래에 이런 사람이 접촉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돈 어떻게 해야 돼? 이 관방부에서 돈 들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받겠습니다. 받아야죠. 돈은 좋은 겁니다. 알겠어요? 돈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 돈은 먹으면 탈나는 돈입니까? 완벽하게 합법적인 돈입니까? 완벽하게 합법적인 돈이라 먹어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돈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말은 이 돈은 먹어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돈을 그냥 꾸준히 드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네, 아무 말도 아니라 꾸준히 드세요. 왜냐면 얘들이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심정적으로 친밀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 순간에 어떤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소녀상 동상 건립하는 거 있죠. 네. 그 일제시대 때 그 위안부 소녀상 건립하는 거. 그게 국제 정치적으로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논문 하나만 써주세요.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쌩까시면 된다고요. 그럼 돈 안 들어오는. 그 이후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전에 살짝 좀. 네, 그 전에 충분히 받으시고 쭉 받고 나서 어떤 순간 결정적으로 누군가 요구를 하거든요. 은근히 요구를 해요. 뭐 신문 칼럼에 친일 정책과 관련, 예를 들면 신문 칼럼에, 예를 들면 내가 화학자잖아요. 화학자면 어떤 요구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바로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출하고 있는 방사능 핵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화학 기반의 논문을 써주세요 라고 나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건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나쁜 쪽팔이 새끼들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마세요. 괜히 사람들이랑 척지면 곤란해요. 알겠어요? 그럴 경우 그냥 말로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4일, 7일, 3일, 6개월 계속 미루세요. 알겠어요? 계속 미루세요. 계속 미루세요. 와, 레전드. 딱히 그냥 그 교수님 제가 부탁한 거다. 이거 좀 뭐가 업무가 많아요. 잠시만요. 또 끊어. 알겠어요? 그리고 6개월, 1년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다가 그쪽에서 참을 수 없으면 뭐라고 하겠죠. 그때 제가 생각해봤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거절할 때는 여러분 자 뭔가를 거절할 때는 세게 거절해야 돼요. 아주 마지못해 거절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모든 거절은 항상 거절할 때는 진짜 마지못해 거절하는 걸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진짜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좀 다 안 돼가지고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동안 감사한데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막 이렇게 막 구시랑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거절해야 돼. 그런데 이걸 거절하지 않고 그걸 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일제 밀정 아직도 있다 없다? 존나이 많아요. 혹시 최근에 의심되는 사람 보신 그러면 이 관방부가 하는 또 하나의 일. 밀정을 어떻게 키우느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키웁니다. 어떻게 키우냐면 이미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있죠. 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아주 똘똘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일본 유학을 시켜줍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대학? 와세다. 와세다는 일본에서 랭킹 5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거든요. 전 세계 대학 평가에서 서울대보다 훨 좋은 대학이에요. 이런 대학에 공짜로 입학을 시켜줍니다. 그럼 와세다 학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존나 좋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일본 대사관 직원이 와서 지후에게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시켜줄 테니 가실래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냉큼 가야 됩니다. 그렇죠? 냉큼 가야 됩니다. 와세다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일제의 식민지 관련 찬양 논리를 만드는 대학입니다. 일제의 극우 논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제의 강제징용은 없었다. 혹은 일제의 위안부는 자발적 창녀였다. 이런 논리를 만드는 대학이 와세다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와세다 대학을 다녀오고 나면 자 그럼 생각해봐. 똘똘해도 고등학생이면 뭐 아는 애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여러분들이 알긴 뭘 알아? 여러분 뭐 알아? 지금 내가 이 해준 얘기 알았어요? 처음 들어보죠? 인생에 대해서 저도 모르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똘똘한 거 빼고는. 그럼 이런 애들 데려다가 일본 좋은 나라, 일본 착한 나라,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은 찌질한 나라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졸업하고 나면 뭐가 된다? 존나이 꼴통 친일파가 돼요. 그러면 걔를 일본 애들은 어떻게 된다? 다시 한국으로 보냅니다. 왜? 뭐로 만들려고요? 밀정. 알겠죠?
요런 코스를 밟은 대표적인 사람이 요런 코스를 밟아서 교수가 돼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윤모 교수님입니다.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력으로 서울대 교수였나?까지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친일파 대학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가장 모여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서울대입니다. 알겠죠? 그 얘기만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은 이미 정신 상태가 뭐겠어요? 친일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모든 어떤 정치 방향은 극일이에요, 친일이에요? 친일이죠. 대표적으로 크게 예를 들면 두 가지죠.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그거 허가해 준 게 누구예요? 현 정부죠.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일본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절대 못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예요. 사실 국력이 엄청난 나라예요. 권력이 좀 세죠. 우리나라는 국력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일본이 그거 절대 방문 못합니다. 그 방류하게 해준 게 현 정부죠. 두 번째, 여러분 독도가 반쯤 뺏겼던 거 아세요? 독도 반쯤 뺏겼어요. 지금도. 근데 내란이 나버려서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이게 이 윤석열이가 내란 수계가 내란 안 일으키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었으면 독도 관리권이 일본에게 절반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 관리하에 들어가게 지금 현 정부에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독도를 일본에게 절반쯤이라도 내어주는 건 친일이에요, 친일 아니에요? 엄청 친일이죠. 왜 그렇다? 뼛속 깊이 이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존나이 많아. 알겠죠? 존나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내란 사태가 끝나고 나면 뭐부터? 내란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요거 다 찾아가지고 다 죽여야 돼요. 이거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런 미국의 정치인, 언론인, 교수 중에 이 관방부의 자금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이 돈을 가장 많이 받는 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바마는 엄청난 친일 정책을 편 놈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일제 시대 때 위안부 있죠. 일제 시대 위안부가 자발적 창녀였다를 인정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안부 협정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오바마예요. 왜? 오바마가 누구 자금을 받으니까요? 관방부 자금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오바마 하면 전 세계적인 인식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죠. 근데 한꺼풀만 뜯어놓으면 존나이 개새끼예요. 존나이 나쁜 놈이에요.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근데 오바마 위인 정기가 서점에 가면 쫙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오바마 존나이 나쁜 개새끼예요. 걔는 일본 관방부로부터 끊임없이 정치 자금을 받는 일본의 대표적 밀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일본은 미국 정치인들을 다 관리하는데 이 정치인 중에 관방부의 돈을 안 받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랑. 그게 미스터 트럼프예요. 트럼프에 돈 존나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지. 자, 트럼프는 왜 관방부의 돈을 받지 못했을까요? 못한 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은 정치인인가요? 원래 원래 아니죠. 언론인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교수인가요? 아니죠. 스포츠스타인가요? 아니죠. 뭐죠? 사업가. 부동산 업자죠. 쉽게 얘기하면 복덕방 아저씨요. 얘네들이 뭐 족불났다고 복동방 업자한테
돈 주겠어요? 족밥으로 찍혔구나. 예, 족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2조 넘어요. 2조. 이 자기 개인 자산이 30조가 넘어요. 와. 와 늘었구나. 예. 개인 자산이 30조가 넘기 때문에 누가 뭐 몇천만 원 준다고 해서 눈 하나 꿈쩍일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사람은 이쪽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아. 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친일이에요, 친일이에요, 반일도 아니지 뭐 이거 그냥 아예 일본 완전 개무시하는 사람이죠. 맞. 일본, 북한 개무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나라 다 무시하는. 다른 나라 무시 않을까?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일본까지 무시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어떤 정치인이 일본 무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 없어요? 없거든요. 전 세계 어떤 정치인도. 그런데 트럼프만 일본을 유일하게 개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트럼프하고 일본 수상하고 옛날에 이제 옛날에 그거 아베하고 회담한 하는 무시했지. 예, 그 영상 알아요? 네. 사진 찍으려고 이게 정상들이 있으면 정상들 모여서 이게 사진 찍잖아요. 근데 아베가 사진 같이 찍으려고 트럼프 옆으로 왔거든요. 그 트럼프가 그 영상 있어요. 진짜 아, 레전드. 완전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위안부 협정 누가 시킨 거라고요? 오바마가 시킨 거라고 했죠?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박근혜. 박근혜죠? 박근혜도 전형적인 뭐예요? 밀정. 전형적인 밀정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박근혜는 돈이 많아요. 박근혜도 한 400조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돈이 네. 박정희 다시잖아. 네, 박근혜 딸이어서 박정희 딸이어서 박정희가 모아놓은 돈이 추산 한 400조쯤 돼요. 그래서 박근혜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박근혜는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는 무력도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TV에서 보면 그냥 멍한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박근혜가 대한민국 제1조폭을 운영하는 거 아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조폭 집단을 운영하는 게 박근혜예요. 진짜. 그래서 박근혜를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막 대놓고 까잖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와 미친. 조폭만으로 해.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박근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근혜는 일본의 밀정이라기보다는 누구의 밀정 역할을 할 그릇은 아니고 박근혜는 그냥 자기 아버지 때부터 엄청난 친일 인사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위안부 협정을 했던 거죠. 근데 박근혜가 끝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됐죠? 그럼 그 사람은 위안부 협정을 인정했겠어요? 파기했겠어요? 파기했죠. 그래서 일본이 뭐로 시비 건 거예요? 독도. 그래서 일본이 시비 건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왜 수출을 막 뭐 반도체 소비재 막 수출을 막 제한하고 이랬었잖아요. 이때 아베가. 그게 이 사건의 인정인 거예요. 왜 난데없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 뭐 그렇게 막 방해를 놨느냐? 바로 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가 따로따로예요. 이야기가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누구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관방부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관방부의 전화를 받으면 돈은 어떻게 해라? 돈은 감사하게 받아라. 알겠어요? 돈은 죄가 없다. 알겠어요? 돈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 결정만큼은 어떻게? 결정만큼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결정만은 하지 말자. 돈은 받더라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반일을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알겠어요? 뭐 그렇게 큰 집단에게 내가 뭐 낑낑 대봐야 뭐 내가 일본 정부를 쓰러뜨릴 수도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으로 그게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에 해가 된다면 그건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같은 고학력자는 정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양반들은 그 나라에 빚이 좀 많은데 어디서 돈이 나고요 이렇게. 일본은 미국이 인정한 그 준 기축 국가, 기축 금융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원하는 만큼 엔화를 찍어낼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미국처럼. 미국도 원하는 만큼 달러를 찍어낼 수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 은행이 원하는 만큼 엔화를 계속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정리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좀 긴 얘기인데, 거기는
이제 70년대 플라자 합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뭐 그 얘기는 너무 길어서 할 수는 없고 뭐 여하튼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돈이 많아요. 일본 정부는 돈이 존나게 많아요. 막 찍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밀정 관리를 지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저기 틱톡 같은 거 볼 때 백인인데 일본 아시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애들이 일본 찬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다 이쪽입니다. 다 이쪽입니다. 오케이 되다. 자 표준. 뭐 그냥 가긴 못하니까 저 표준 얘기만 슬쩍 하겠습니다. 표준. 우선 첫 번째 1 수용액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고체 혹은 액체. 요게 첫 번째 표준 조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 은떼기 요 수용액에 섞여요, 안 섞여요? 그럴 리가요. 이게 뭐다? 표준. 자, PT는 우리말로 뭐예요? 백금이죠. 플라트. 자, 백금 수용액에 섞여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요거 자체가 뭐다? 표준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요 솔리드 자체가 표준이에요. 두 번째 이 수용액 중 농도 1몰. 수용액 상태에서 농도가 1몰인 걸 표준이라고 해요. 몇 몰이에요? 표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농도 어떻게 돼요? 1몰이죠? 표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체의 경우는 부분합. 무수납? 무수납? 부분합이 몇 기야? 1기야. 요걸 표준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게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지금 반응에 누가 관여하는 것 같아요? 수소 기체가 관여하죠. 불어넣는 수소 기체 압력이 얼마? 1기압이죠? 요것 또한 표준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25도씨를 표준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전기화학 배터리 그야말로 무슨 조건이에요? 모두 다 정확하게 무슨 조건이에요? 표준 조건이죠? 그걸 한 번에 표준 수소 일렉트로우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일렉트로우드가 우리말로 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수소 전극, 자, 자주 안 나오겠어요? 아주 자주 나올 수 있겠어요? 매우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줄여서 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쉬까지가 어디냐? 그 쉬까지가 바로 요거부터 해서 여기까지를 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보이시죠? 그래서 불어넣는 기체 1기압, 수용액 중 H 플러스 농도 1몰, 그리고 백금 전극까지를 포함하여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전기화학에서 양론적 계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가만히 있어봐. 다음 주는 학원 방학이고, 진짜요? 다음 주는
네, 다음 주는 막 학원 방학인 것 같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다음 주 토요일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방학 기간 동안 월수 이렇게 수업이 있죠. 네. 월수 이렇게 수업이 있죠. 그렇게 해서 또 방학 기간을 알차게 보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좋았어. 됐어.